자, 선생님 교재 꺼진 거 내고. 자, 다시 여기 봐. 해야 돼. 해. 오늘 딴 거 없어. 자, 일단 하나 추가. 하나 추가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호도법의 가장 그 기본 이거 점검하고 가야지. 에리콜. 대답해야지. 에리콜. R셋 다 맞니 여러분들? 부채꼴의 면적 S 이퀄 시작. 2분의 1에 R 제곱 세타니까 2분의 1에 R L이지 그치? 180도 파이 360도 2파이 맞아? 네? 90도 2분의 파이 60도니까 3분의 파이 오우씨 앞에 거도 더 좋아 30도니까 6분의 파이 맞아? 45도니까 오 좋아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는 코사인 몇 도니까 30도니까 얼마지? 2분의 루트 3이죠 오 좋아 현성 공부해왔나? 몰라 당당한데? 이건 뒤집는 데 가는 거지 이제 당당하게 나랑 뒤집는 데 가는 거지 설마 그거 한번 꼬집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아니겠지? 제가 경찰이에요. 너의 꿈이 경찰이었잖아 그처럼 여기 봐 지난주에 추가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호도법 핵심 무슨 법 핵심 여러분들? 호도법 잠깐만 우리 여기까지 이게 다 끝났던 것 같아 그치 여러분 그때 끄트머리 좀 살짝 이해 못했던 것 같은데 다시 호도법을 가지고 우리가 비율 관계를 잡아냈잖아 무슨 관계 여러분들? 이제 그걸 정리할 건데 여기까지 이해됐어 여러분들? 네? 일단 하기 전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빼먹은 게 있어 이거 좀 필기 해봐 자 다시 한번 해봐 360도는 몇 파이로 대체할 수 있겠다 그 다음 180도는 360도의 절반이니까 누구로 대체할 수 있겠다 파이 맞죠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법의 각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호도법의 각이라고 한다 180도의 절반 몇 도니까 90도는 몇 분의 파이지? 2분의 파이지 따라왔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 몇 도는 여러분들? 45도는 시작 45도니까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또 한번 정리해봐 30도니까 반대로 몇 분의 파이? 그렇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0도니까 반대로 몇 분의 파이?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긴 게 한 가지가 뭐인 거냐면 선생님이 들어봐 쓸 시간 주니까 고민이 생긴 게 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27도라고 하는 각이 있어 몇 도라고 하는 거? 27. 이거를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자 다시 27도를 다시 몇 도를 여러분들? 27. 호도법의 각으로 바꾸지 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자, 질문 한 가지만 할게 27도잖아 다시 몇 도야 여러분들? 27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준비됐어? 그 무섭게 노려봐 근데 무서워 죽겠네 다시 27도를 다시 몇 도를? 27. 네가 몇 파인지가 궁금한 거야 다시 할게 27도가 몇 파이인지가 궁금한 거야 이해됐어 여러분들? 다시 한다 지금 하는 말 잘 들어 27도가 보통 학교 내신에서 객관식으로 조금 쉬운 문제 형태로 나오는데 다시 한다 27도가 몇 도인지 궁금한 거야 몇 파이인지 다시 뭐라고 여러분들? 몇 파이 잘써 몇 파이인 이게 궁금한 거야 이해되죠 여러분들? 이해돼?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질문 한 가지만 할게 파이는 원래 몇 도였지 여러분들? 180도였지 다시 몇 도 여러분들? 180도요? 그럼 사실은 몇 파이인지 물어봤다는 얘기는 질문할게 이 파이라고 하는 건 사실 2 곱하기 파이잖아 다시 몇 곱하기 파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파이라고 하는 건 1 곱하기 파이지 그치? 너무 쉬워서 그러는 거야? 이해됐어? 다음 3분의 파이라고 하는 건 3분의 1 곱하기 파이인 거잖아 다시 몇 분의 1 곱하기 파이? 3분의 1 요걸 여기 봐 몇 파이인지 궁금해? 그럼 너는 그 몇이라고 하는 애한테 곱하기 파이를 한 거란 말이야 이해되죠 여러분들? 그럼 잘 봐 너는 사실 3분의 1 곱하기 파이라고 다시 몇 분의 1 곱하기 파이 여러분들? 근데 사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몇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180분의 60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이해돼?
그 다음 곱하기에 파이라고 하는 건 사실 몇 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80도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40와와 180, 180이 약분되어버리면 다시 몇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60도로 돌아가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해됐어? 됐어? 그 원리를 써보자는 거야. 27도는 몇 파인지 물어보면 잘 봐. 180 약분돼서 몇 도로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들? 60도로 돌아가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마음속에 다짐을 하는 거야. 몇 파이? 물어보면 파이가 몇 도니까, 여러분들? 180도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180 약분되고 몇 도를 남겨야 돼, 여러분들? 27도를 남겨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파이라고 하는 건 180일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약분돼서 날아가려면 결국 180분의 얼마가 남아야 된다, 여러분들? 27이 남아야 된다.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7도라고 하는 건 180분의 27파이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납득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약분되나? 되지? 그래 약분되지? 한번 해봐. 몇 분에 시작. 20분의 몇 파이가 된다? 3파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기억할 게 한 가지야. 요렇게 약분되고 27도를 남겨먹겠다.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다시. 몇 파이인지 물어본다는 얘기는 파이 180도 약분한 다음에 27도를 남겨먹겠다.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럼 속도를 붙여볼까? 네, 이거 좀 여러분들이 많이 까먹어.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한번 더 해봐야 될 거야. 할게. 36도가 있어. 몇 도가 있어, 여러분들? 그럼 36도는 몇 파이가 되는 거지? 시작. 몇 분에? 180분에 36파이가 되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또 몇으로 약분되지? 9로 약분되지. 9로 약분해봐. 시작. 몇 분에? 4. 어? 뭐라고? 9로 약분해봐. 20분에 얼마? 4파이. 또 약분되지. 그치? 그 다음 몇 분에 몇 파이? 시작. 5분의 1파이. 아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한번 더 해볼까? 여기 봐. 잘 봐. 여기 잘 봐야 돼. 그럼 52도를 호도법의 각도로 바꾸래. 호도법의 각도로. 그럼 호도법의 각도로 바꾸라는 얘기는 뭔가 너가 몇 파이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여기 맞아? 이렇게 노리고 좀 무서워 죽겠어? 파이 약분돼야 되는 거니까 180분의 얼마가 됐다, 여러분들? 52가 됐다. 일단 몇 수를 약분할까, 여러분들? 4? 4를 약분해봐. 4, 4, 16, 4, 5, 20. 그 다음에 4, 1은 4, 4,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45분의 몇 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여러분들. 13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겠지, 그치? 자, 일단 요거 빨리 적으시고 지난번에 이걸 놓쳤어요, 여러분들. 아무데나 적어가세요, 아무데나. 제가 우리 프린트에다가 나원이 왜 맞지? 좋겠다. 이거랑 저녁 뭐 먹었어? 네? 뭐 먹었어, 저녁? 밥이. 응? 밥.
다 썼죠? 자, 있잖아. 목요일날, 무슨 요일날? 선생하고 이제 합창을 할 건데, 오늘 할 거다, 그러면. 타이틀을. 만약에, 9회 합창을 할 거야. 몇 회 합창? 9회 합창을 할 건데, 9회가 모두 합창이 되잖아. 뭐가 된다, 여러분들? 9회가 합창이 되면, 다음 주 목요일날 저녁은 내가 쏜다. 알겠지? 응? 어떤 합창이냐? 자, 이제 해봐. 사인 30 얼마였지? 2분의 1. 맞아,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사인 30이라고 안 물어볼 거야. 사인 몇 분의 파이라고 물어볼 거야. 30 또는 몇 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칭이 돼야 돼. 자,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 사인 30이니까 2분의 1이지, 그치? 계속 할게. 사인 45라고 잘 안 물어봐. 사인 45는 이제 뭐를 물어봐? 사인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는 사인 몇 도니까? 45도니까 시작. 루트 2분의 1. 맞아요, 여러분들? 다음, 사인 60은 사인 60이라고 안 물어보겠지? 뭐라 물어봐? 사인 3분의 파이라고 물어봐. 사인 3분의 파이는 사인 60도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 이해됐어? 됐어? 그럼 할게. 코사인 6분의 파이면 코사인 몇 도니까? 30도니까 얼마? 2분의 루트 3.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코사인 45도니까 얼마?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코사인 몇 도니까? 몇 분의 몇? 2분의 1. 맞아, 여러분들? 이해돼? 이해돼? 자,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나와야 되느냐? 어느 정도? 탄젠트 할까? 탄젠트 6분의 파이는 탄젠트 몇 도니까? 작아. 시작. 루트 3분의 1이지. 탄젠트 4분의 파이 얼마? 1. 45도니까. 이해돼? 양보 못해. 난 이런 거 양보 안 해. 우리 될 때까지 하는 거야. 다음, 탄젠트 3분의 파이는 탄젠트 몇 도니까? 60도니까. 맞죠, 여러분들? 얼마? 루트 3.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습하셨던 거 L 이퀄? R세타. 나와야 돼.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 다시. 호의 길이 L 이퀄 시작. R세타. 부채꼴의 면적 S 이퀄 시작. 2분의 1에 R제곱 세타. 니까 시작. 2분의 1에 R을. 맞아요, 여러분들? 코사인의 삼각비 정의 시작. 무슨 변분의? 빗변분의. 맞아? 각이 낀 변, 그지? 돼? 사인의 삼각비 정의 시작. 무슨 변분의? 빗변분의 각이 바라보는 변. 맞아,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 시작. 누구 출발? 세타 출발. 이게 돼야 돼,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버퍼링이 있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코사인 3분의 파이다 이퀄 2분의 1이다. 빨리빨리 나와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되게 가셔서 반드시 이 학습을 해갖고 오셔야 돼.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목요일날 내일 모레지, 그치? 합창을 할 거야. 다시 뭐를 할 거야? 어떤 합창이냐? 시작한다. L 이퀄? 아이, 우아가 이렇게 나오면 합창이 아니잖아. 시작. L 이퀄? R세타. 맞아, 여러분들? 네? 코사인 6분의 파이 이퀄? 2분의? 아니, 루트 3. 빨리 나와야 돼. 탄젠트 4분의 파이 시작. 1. 그렇지. 사인 6분의 파이 시작. 2분의 1. 여기 나와야 돼. 여기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 이건 수학 공부 아니야. 이해됐으니까. 자, 그리고 내가 이 얘기했나? 수학은 늘상 중요한 게 뭐다? 이해됐으면 결론이 중요하다. 다시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해됐으면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결론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아까 보니까 정수부, 소수부 하는 거 어떤데? 무슨 부, 무슨 부? 상현이고 그거 하는 거 어떤데? 정수부, 소수부 했지, 그치? 맞아? 맞아? 좀 축복받은 줄 알아. 선배들에 비해서 엄청 줄어들고 참고로 수능이 안 나와. 수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너. 자, 그래서 목요일날 이 합창이 돼야 돼. 난 기대를 한번 해볼 거야. 과제를 안 낼 수가 없어. 자, 프린트 페이지 밑에 48페이지 표. 폈어? 폈어? 자, 1번부터 9번까지는, 몇 번부터 9번까지는? 그 위에 문제 읽어봐봐. 60분법의 각은 무슨 법으로? 60분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각도 알겠죠, 여러분들? 얘기를 안 해줬나? 그 다음에
호도법의 각은, 그러니까 60분법의 각도,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바꿔서 해오라는 얘기 알겠죠, 여러분들? 답지 맨 뒤에 있으니까 채점 해갖고 올 거.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가 몇 번 문제 간다, 여러분들? 10번. 9번까지는 일단 과제야. 채점 꼭 해갖고 오시고. 여기 있죠. 그리고 잠깐만, 헤이, 채점할 때, 다시 뭐 할 때, 여러분들? 틀렸어. 다시 뭐 했어, 여러분들? 틀렸으면, 그러니까 하고 나서 채점하시는 거 아니야? 집에서 채점하신 다음에 틀렸으면 다시 풀어봐서, 다시 풀어서 맞춘 건 세모 표시 알겠죠, 여러분들? 자, 10번 문제 읽어봐봐.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이고, 시작. 60도이고, 모의 길이가, 호의 길이가 몇 파이? 무슨 꼴이 있다? 여기까지만 끊을게. 헤이. 이제 문제풀이 슬슬 들어가는데. 헤이. 일단 부채꼴 상황을 보란 얘기야. 그럼 부채꼴 상황을 보란 얘기인데 일단 호의 길이 너라고 하는 게 몇 파이인 거고 여러분들? 2파이인 거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의 중심각도의 크기가 몇 도다 여러분들? 60도다. 근데 더 이상 이 각도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꾸는 거야. 60도라고 하는 건 몇 분의 파이를 바꾸는 거야? 3분의 파이라고 바꾸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호의 길이 L 알아. 그 다음에 중심각도 세타 알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L이퀄? R세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질문을 구할 수 있겠네? 반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나오진 않았어 지금. 문제 끝까지 읽어. 시작. 이 부채꼴의 뭐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넓이를 구하시오. 그럼 해봐. 부채꼴의 넓이는 S 이퀄 몇 분의 몇 세? 2분의 1의 R제곱 세타던가 RA던가. 그치? 그럼 결국 누구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반지름을 구해내시오라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있는 걸 써. 그리고 모르면 항상 이렇게 잡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내비두지 말고.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게 뭐야? 호의 길이 2파이를 알아. 호의 길이 2파이라고 하는 님은 누구 세타니까 여러분들? R 세타니까. 따라왔어 여러분들? 그럼 R 세타니까 R 곱하기에 몇 분의 파이다? 3분의 파이다. 작업에서 파이 죽어주세요. 3이 이항돼요?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건 얼마 나왔다 여러분들? 6이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낸 거지. 그치?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반지름 알아.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빨라? 좀 천천히? 그럼 부채꼴의 면적 구할 때 R 제곱 세타 할래? 아니면 그냥 RL 할래 여러분들? RL이 낫지 그치?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 그는 6이에요. 그 다음 호의 길이는 몇 파이예요? 2파이예요. 그래서 약분 날라가 주세요. 정답은 몇 파이예요? 6파이라고 가볍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필기시간 드릴 거야. 3번일 거야. 다음 페이지 넘어가 여러분들. 11번 문제. 몇 번 문제? 11번 문제. 숙제. 목요일까지. 다음 12번 문제. 숙제. 목요일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네? 다음 13번가? 몇 번 간다 여러분들? 문제 필기시간 드릴 거야. 둘레가 몇 센티미터인 12cm인 철사로. 맞아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철사의 총 나보면 안 되잖아. 문제 읽어야지. 왜 내가 문제 읽고 있는데 여러분 날 쳐다보고 있어? 문제를 봐야지. 둘레의 길이가 12cm인 철사로 그 넓이가 최대인 무슨 꼴을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들? 부채꼴을 만들려고 하는데 끊어. 여기 봐. 끊어. 이게 뭔 말인지 봐야 돼. 뭔가 부채꼴이 있어. 부채꼴이 있는데 오늘 한 말. 오늘 꼭 해주고 싶은 말. 이 말 기억해. 모르면 아직 뭐하면 여러분들? 모르면 잡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야? 이게 뭔지 표현을 안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자신의 등급을 더 올리고 싶잖아? 이런 거 잘해야 돼. 모르면 뭐라고 여러분들? 잡아. 자, 여기까지 말뜻이 뭐야? 이 둘레의 길이가 지금 몇 센티미터라고 하는 얘기인데 12라는 얘기 맞아 여러분들? 반응을 보여야 돼. 그냥 듣고만 앉아있으면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아. 그건 흔히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그냥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안 되는 거야. 다시 내 말 들어봐.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하는 얘기야? 12란 얘기야. 알아듣겠어? 그럼 이거 얼마야? 그치. 내가 뭘 물었어. 이게 뭐야? 반지름이지, 그치? 반지름 지금 알아, 몰라. 그럼 잡아. 그럼 반지름 R이라고 잡아. 그럼 이 길이도 뭐가 되는 거지? R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L이 아니지. 잘 생각해봐. 전체 둘레가 얼마니까, 여러분들? 12잖아. 맞아, 여러분들? 12에서
R 잡아먹었으니까 이 남은 호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C자 12 마이너스 몇 알이 됐을 거야? 2알이 됐을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호의 길이도 이제 12 마이너스 2알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 그러한 부채꼴의 넓이, 다시 무슨 꼴의 넓이 여러분들? 부채꼴의 넓이 그 뒤에 뭐 최대가 되던지 말던지 간에 일단 부채꼴의 넓이 구할 수 있는지 봐.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는 항상 몇 분의 몇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맞아요 여러분들? 자 상황 파악해. 호의 길이 알아. 맞지 여러분들? 그 다음 누구도 어디 봐. 자꾸 프린트 보지 마. 여기 봐 이거. 여기 봐. 호의 길이도 알아. 반지름도 알아. 맞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쓸래? 2분의 1에 R, L을 쓰면 되겠네. 납득하겠어? 그럼 반지름 길이 R에다가 그 옆에 호의 길이 면 마이너스 2R이야. 여기까지 납득하겠어요 여러분들? 이 식을 다듬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S 이퀄 2 들어가서 약분할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에다가? R에다가 C장 몇 마이너스? 6 마이너스 R인데 조심할 게 한 가지가 있어. 너는 분명히 반지름인 거니까 항상 0보다 크겠지 그치? 그 다음에 너도 호의 길이인 거니까 12 마이너스 2R도 뭐보다 클까 여러분들? 0보다 크겠지 그치? 그럼 잘 봐. R은 일단 누구보다는 큰데 0보다는 큰데 되니? 되니? 이거 풀어봐봐. 누굴 넘길까? 10이 아니야. 선생님 말 잘 들어. 디테일한 것부터 있잖아. 12를 넘기잖아. 몇을 넘겨? 10. 그런 다음에 R한테 얼마로 나눌 거야? 아니 부등식을 못 풀어. 1차 부등식인데 누구를 넘길 거야? 12를 넘긴 다음에 누구로 나눠야 돼? 곧 잘 것 같아. 마이너스 1을 나누면 자 부등식에서 좌우변을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 그 작업을 또 해야 되잖아. 못 알아 그래. 이 문제 할 얘기가 조금 있어. 그러지 말고 빼기 2R을 넘겨봐봐.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몇 R로 넘어오는 거지? 2R 쪽으로 부등호가 오므려져 있지 그치? 그냥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럼 결론 좌우변 2로 나눠. R은 작은 거야 누구보다는? 6보다는. 이해돼? 그 다음에 누구보다는 크대. 0보다는 크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아 지금? 그러면 0보다는 크대. 아래 범위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된대. 0과 6 사이에 있어야 된대. 쓰지 마 들어.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런데 그 부채꼴의 면적 S가 뭐가 돼야 된다고? 최대가 된대. 다시 무슨 대가 된대 여러분들? 최대가 되게 만든대. 자 우리 반에 어디까지 하는지 보자. 그럼 이건 뭐야? 그렇지!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다시 몇 차 함수야 여러분들? 잠깐만 저 10번만 빨리 써봐. 지워버려. 10번만 빨리 써봐. 없어? 말을 해야 돼. 일단 먼저 이거 쓰지 마. 다시 해. 아직 못 썼어. 13번 쓰지 마. 10번만 써. 다시 모르면 뭐하라고 여러분들? 잡아. 다시 모르면 뭐하라고? 자 선생님 얘기 들어봐. 여기 들어봐. 오늘 저 앞에 편 들어가서도 조금 그런 얘기 하고 나왔는데 작년 1년이 되게 힘겨웠을 수 있어. 선생님 말을 좀 들어봐. 우리가 지금 선생님 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슬기로운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가 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쪽 방 가서도 말을 하고 나왔는데 저쪽 방 가서도 요즘 월수금반도 생겨서 월수금반에서 말을 좀 해주고 나왔는데 고등학생들은 겨울방학 1월, 2월 달 동안 이 2달 동안
올해 1년을 준비하는 거야. 몇 년을? 올해 1년.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등학생들의 생활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아직 이해가 좀 부족한 거야. 다른 과목은 모르겠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국어형은 모르겠어. 다시 뭐하고 보면 모르겠다? 국어형은 모르겠는데 수학하고 과학은 다시 뭐하고 보는? 겨울방학 1월, 2월달 동안 1년치를 다 끝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 너 바보야. 점수가 나올 리가 없어. 점수가 나올 리가. 다시 고등학생들 수학과학은 몇 월에 끝내는 거다 여러분들? 1월, 2월에 예를 들어서 1년치 분량이 100이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80 정도는 해결이 돼 있어요. 다시 또 저래. 1년치 분량이 100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학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 중에 80 정도는 끝나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좀 상황이 어떠냐면 이런 것들 모르면 뭐 하는 거라고? 잡아서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문제일 거냐면은 이런 문제 만약에 과제로 내잖아. 이런 문제 과제로 내면은 완전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부터 여러분들이 좀 학습하셨으면 좋겠냐면 저랑 수업하시면서 둘레의 길이가 얼마였다 여러분들? 12야. 그럼 잘 생각해봐. 지금까지 선생하고 아이고 자면 안 된다. 선생하고 저번에 부채꼴을 다루는 데 있어. 맞죠 여러분들? 네? 뭐가 등장했어? L은 공식을 생각해봐. L 이퀄 누구 세타다? 그럼 L은 뭐였지? 호의 길이. 맞아 여러분들? R은 뭐였지? 반지름이었지. 세타는 뭐였지? 중심각이었지. 그 다음 뭐 구했지? 부채꼴의 면적 S를 구했지. 그치? 그러니까 4개가 등장하는 거야. 호의 길이, 반지름, 중심각, 면적. 맞죠 여러분들? 이해되니? 그러면 분명히 이 부채꼴의 넓이다. 그 뒤에 최대란 말을 먼저 신경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부채꼴의 넓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2분의 1의 R제곱 세타던가 아니면 2분의 1의 뭐던가 여러분들? RL이던가. 그럼 걔네가 등장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가 등장해줘야 되는데 없어. 몰라. 그러니까 모르면 뭐 하는 거야 여러분들? 잡는 거야. 수학적인 마인드 가장 기본이야 이거는. 그런데 R 잡는 순간에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니? 호의 길이 L? 아니지. 왜? 둘레 전체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대답 안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라니까. 둘레 전체의 길이가 분명히 얼마라고 했죠 여러분들? 12라고 했지 그치? 그러니까 12라고 했으니까 이 남은 부분은 당연히 몇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R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 넓이가 최대가 되든 말든 그건 나중에 신경 쓰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부터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최대래. 이거부터 신경 쓰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일단 넓이가 최대. 그럼 사실은 최대는 저 뒤로 빠져 있는 거야. 일단 뭐가 나와야 되는 거지? 넓이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넓이를 일단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왜 멈췄냐면은 저것 때문에 그래. 저 새끼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질문.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건 누구에 대한 함수지? R에 대한 함수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건 이제 저 예비고일이나 중딩들이라는 거야. 원래는 그 새끼는 S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부터 시작하자고. SR 다시 누가 할 여러분들? SR. 자 이거에 대한 이해부터 이거 싹 적어서 공부해갖고 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y 이퀄 fx라고 하잖아. 다시 누구 이퀄 fx라고 한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 도대체 저놈의 식은 뭔 식이야?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문제인지 좀 짚고 가자는 얘기야. 이거에 대해서 공부할 것. 첫 번째 fx는 다시 누구 x는? 누구야? 그렇지. 보고 읽어. fx는 누구야 여러분들? y야. 다시 fx는 누구야 여러분들? y야. 그러니까 이 수식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첫 번째 fx는 누구 값이다? 다시 fx는 읽으라고. 누구 값이야? y 값이야. fx는 y 값이야. 일명 전문 용어로는 함수 값이라고 하죠. 무슨 값 여러분들? 함수 값. 됐어? 다시 fx는 누구야? y야. 다시 fx는 누구야? 다시 fx는 누구야? y야.
다음 두 번째, 본질적인 의미. x에 의해서, 다시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 다시 누구에 의해서 여러분들?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 이걸 일명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x에 의해서 y가 결정된다? 이 말을 그냥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한다. 다시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다시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내 말 들어봐봐. 이거 우리가 뭘로 치고 있는 건지. y equal x 2x 빼기 1이야. 왜 x 빼기 1이야 여러분들? 질문. x가 1이면 다시 x가 얼마면? x가 1이면 y 얼마야? 1이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값을 결정할 때 y 먼저 결정해? x 먼저 결정해? x 먼저 결정하잖아. 그러니까 누구에 따라서 x에 따라서 누가 결정된다. y가 결정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구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아래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다시 누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SR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두 번째. 공부해봐. 공부해봐야 돼. 다시 얘기해. 고등학생들한테 겨울방학 노는 시기가 아니야. 그거는 나 또다시 올해 1년 내내 내신 대비할 때마다 힘들 거야. 어이! 잠 깨고.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야. 그 말밖에. 자, 여기 이차함수가 나왔어. 다시 몇 차함수가 나왔어? 이차함수가 눈에 보이면 뭐예요? 이차함수가 눈에 보였어. 뭐부터 하고 싶어? 졸려 죽는다. 저녁밥 먹고 와서 지금 아니 이쪽 저쪽에서 눈이 감긴다. 죽는다 지금. 미간에 주름 생길 것 같아. 어떻게 좀 해봐. 나 저것만 짓거리고 나갈게. 죽는다. 졸려 죽는다. 이차함수가 나왔어. 뭐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잡아주는 1번, 2번은? 몇 번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순서야.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수학에서 어느 정도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어. 그 이유를 지금부터 다 읊어볼게. 읊고 있어 지금. 다시 모르면 뭐하라고? 자, 잡아. 표현이 알겠죠 여러분들? 모르면 잡아. y equal fx. 도대체 이 식의 의미가 뭐라고? fx는 첫 번째 누구 값이다? y 값인 거야. fx 누구 값이다? 이 식의 본질적인 의미. 누구에 의해서? 누가 결정된다? 안 보면 안 된다. 안 보면 안 된다. 나중에 딴 얘기 하지 마. 딴 얘기 하지 마. 이차함수가 보이잖아? 몇 차함수가 보인다? 첫 번째. 고민하지 말고 빨리 인수분해. 다시 무슨 분해? 인수분해 왜 하는 거야? 지난 1년 동안 시험 어떻게 봤니? 인수분해 하잖아? 무슨 분해한다? 인수분해 하면 눈 떠 이거 요런 건 양보 못한다 나. 다시 이차함수가 보이자마자 무슨 분해 하라고? 인수분해부터 하는 거야. 인수분해 하잖아?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나와. 무슨 축과의 교점? 내 말 들어봐봐. 생각의 순서를 잡으라고. 어떤 이차함수 인수분해 했더니 x 빼기 1에 x 빼기 2야. 자, 우변 무슨 분해 돼 있어? 인수분해 돼 있어. 맞아? 자, 무슨 분해 돼 있어? 근 잡아봐. 얼마하고 얼마야? 1하고 2지 그치? 그럼 무슨 축을 띠끼 다 그은 다음에 이거 무슨 축이야? x축 띠끼 다 그은 다음에 빨리 찍는 거야. 그 근 찍어. 얼마하고 얼마 찍어. 이게 왜 근인지는 목요일에 얘기할게. 알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 그냥 10 그려버릴 수 있잖아. 다시 뭐 해버릴 수 있다? 형상아! 다시 뭐 해버릴 수 있다? 그릴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무튼 목적이 뭐냐면 나오면 그려. 다시 나오면 뭐하라고 여러분들? 그려. 그거부터 하는 거야. 근데 또 이거 봐. 요거까지 짓거리로 갈 거야. 다음 두 번째. 만약에 1번이 안 되잖아. 즉 무슨 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빨리 완전 제곱식 바꿔. 무슨 제곱식을 바꿔? 완전 제곱식을 바꾸면 뭐가 나오냐면은 꼭지점이 나와. 무슨 점이 나온다 여러분들? 그 상태가 그림.
딱 이전체대라는 거야. 이차함수 나왔어? 무슨 분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인수분해 안 되면 무슨 제곱식 바꿔서? 완전 제곱식 바꿔서 무슨 점 잡아라 여러분들? 꼭 시점 잡아야 돼. 자, 목요일날 2가지 할 거야. 몇 가지 할 거다 여러분들? 2가지. 헤이 여기 봐. 목요일날 몇 가지 할 거다? 2가지. 이차함수 잡아 조지기. 몇 차함수 잡아 조지기? 이차함수 잡아 조지기하고. 이해됐어 여러분들? 내가 오늘까지 했던 거 아까 했지? 합창해야 돼. 다시 뭐 해야 돼 여러분들? 합창. 코사인 3분의 파이. 좋아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일단 몇 차함수지? 2차함수지? 이미 무슨 분해가 돼 있지? 근잡아 누구하고 누구야? 0하고 6이지 그치? 그러면 R축과 다시 무슨 축과 여러분들? 어디하고 어디서 만나는 거야? 0하고 6에서 만나는데 1번으로 그려져야 돼? 2번으로 그려져야 돼? 빼기 R제곱이야. 그럼 2번이 요거죠 이거 됐어. 목요일날 하고 할 거야. 이거 싹 적어가. 잠깐만 헤이 목요일까지 무슨 요일까지? 노트 한 건 요만한 거 준비해. 스프링 노트. 선생님 숙제야. 노트 한 건 요만한 거 준비해서 이제부터 이런 거 적게 시작할 거야 알겠지? 응? 나올 때마다 다 잡아줘. 다시 여기 봐. 노트 요만한 거 준비해갖고 와 알겠지? 내 선생님 거 따로 갖고 와. 따로 준비해. 요만한 거 그냥 조그만한 거 이해됐어? 됐어? 그래서 목요일 해봐. 목요일까지 숙제. 이거 적어와. 알겠지? 목요일날 뭐 몇 가지 한다고? 2가지. 몇 차함수 잡아 조지기와. 맞아? 그 다음에 오늘 합창할 거야. 이해됐니? 됐니? 다시 해! 파이널 fx가 보여. 할 거. fx는 누구 값이다? y 값이다. 이 수식의 의미는 뭐다? 누구에 의해서? 누가 결정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x에 따라서 y가 결정되는 거지 그치? 이해돼? 이해돼? k에 의해서 결정된대. 표현 시작. fk. 그렇지. t에 의해서 결정된대. 시작. ft. 이해돼? 다음 몇 차함수가 보이잖아. 1번 무슨 수 분해해 무조건. 인수분해해. 그럼 무슨 축과 일점 잡는 거라고? 만약에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하라고? 무슨 제곱식 바꿔서 꼭지점 찍어.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려. 무조건 그리는 거야. 압축하겠어? 됐어? 이거 쓰시고 목요일까지 조그만 노트 이거 정리해갖고 알겠죠 여러분들? 목요일날 2차 함수 잡아보자. 나 오늘 여기까지. 이제 36번 한번 먼저 좀 해석해 보세요. 말했듯이 어차피 식은 나와 있는 거니까 그 식에 적절한 숫자들 대입해서 분명히 이 단어에서 원하는 건 로그 계산이야. 그치? 계산만 잘하면 되는 거라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고요. 일단 공식에다 얼 자리에는 뭐 건드릴 게 없네. 얼은 그냥 얼이야. 첫 번째 줄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그냥 얼로 고정이 돼 있나 보네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식에서 나오고 있는 V, VC 그리고 K는 양의 상수로 했으니까 어쨌든 어떤 숫자겠고 V랑 VC랑 X에 대한 고민만 해주면 되겠는데 솔직히 고민이라고 하면 좀 못 들어줄 말이고
그 자리에 집어넣을 숫자만 문장 읽어가면서 찾아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 그 지금 밑에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 벽면으로부터 중심 방향으로 어뢰 23분의 26제곱만큼 떨어진 지점. 그럼 그 어뢰 23분의 26은 어디다 넣어야 되는 거지? 얘들아, 이 공식에 지금 나와 있는 어뢰 23분의 26제곱이라는 녀석은 어느 자리에 넣어줘야 되는 거야? 문제 안 읽었어. 빨리 찾아봐. 어려운 거 아니야. 중심에서의 속력이 V래. 그리고 중심 방향으로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력을 다시 중심에서의 속력을 VC,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을 V라고 한다잖아. 그 걔랑 똑같은 식으로 지금 문장이 나와 있어. 다시 대답할 수 있나? 어뢰 23분의 26제곱은 어느 자리에 들어갈 녀석? X자리에 들어갈 녀석이야. 집어넣지 뭐. 1 마이너스 K 상용 로그 얼분의 이 자리에 23분의 26제곱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말도 어려워. 그렇게 이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속력이 중심에서의 속력 VC에 V가 VC에 문제 잘 봐. 떨어진 지점에서 말하고 있는 속력이 그러니까 V가 그냥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VC에 말은 이거지 지금 V가 VC에 2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뭐는 10 한번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V가 VC의 2분의 1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VC를 찾으려면 V의 몇 배를 주면 된다는 얘기야? 어? V라는 녀석이 VC라는 녀석의 2분의 1이라는 건 V의 V가 VC의 2분의 1 선생님 헷갈리네. V가 VC의 2분의 1이다. 맞네. VC의 2분의 1이라는 뜻인 거잖아. 이 말 얘기하고 있는 거 맞나요? 그래 이거야. 그러면 V분의 VC가 좌변에 들어갈 자리인데 그치? V가 VC의 2분의 1을 곱한 거니까 이 자리에 VC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계산된 결과가 얼마가 되는 걸까?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숫자는 얼마가 되는 거죠? 모르게 갑자기 더듬더듬 느려졌냐? 약분까지 다 하면 얼마 되는 거야? 2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뭐 하는 거냐 지금 너희들. 다시 뭐 말도 어렵지만 그냥 그 문장 라인에 있는 숫자만 읽어주면 돼. 중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진. 근데 이 공식의 x가 뭐였어? 중심으로부터 x만큼 떨어진. 그래서 얘 대신 얘를 넣은 거고 그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력이 이 문제의 설명을 보면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력을 v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속력이 v가 중심에서의 속력이 VC래네.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했지? 단면의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이 VC래. 그러니까 지금 밑에 문장도 보면 물의 속력이 중심에서 물의 속력이 2분의 1 V라는 녀석이 VC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V가 VC의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 대신에
VC 곱하기 2분의 1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그럼 좌변을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VC분의 VC가 되는 거니까 2가 돼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된다. 그럼 뭐 좀 계산을 해봅시다. 해볼까? 1은 마이너스 K 로그 23분의 26에서 1만 빼주면 되는 거니까 어래 23분의 3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네요. 맞습니까? 요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냅두자고. 냅둬. 계속 해볼게. 이제 새로운 내용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중심 방향으로 어의 A제곱만큼 떨어진 지점. 그럼 또 한번 집어가 볼까? X에 들어갈게. 어의 A가 목적이야. 그때 그 떨어진 지점에서의 물의 속력이 V가 중심에서의 물의 속력 VC의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 공식에 들어갈 V는 또 VC 곱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VC 곱하기 4분의 1분의 VC가 돼서 얼마가 되는 거죠? 얘가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그렇게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어의 23분의 26을 x로 넣었을 때 만들어진 식과 그 다음 x자리에 어의 a만큼을 넣었을 때 만들어진 이 두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된다. 질문이 뭘 찾는 거야? a만 찾으면 되는 거네. a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얘랑 비슷한 모양. 어쨌든 이건 넘길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이쪽에서 적어볼게. 1 넘겨주면 3은 마이너스 K 로그 어뢰 A에서 어뢰 1제곱 빼면 A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네. 어뢰 A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맞잖아. 아래 제곱 나누기 R이었으니까.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는 방법은 여기만 똑같은 숫자로 이걸 3으로 만들어주든가 이걸 1로 만들어주면 되겠구만 뭐. 아니면 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빼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선생님은 뭐로 할까? 요거 3으로 만들어서 똑같은 모양 되도록 만들어 볼까? 양변을 3배합니다. 3은 여기 3배지가 여기도 3배. 그럼 마이너스 3K의 로그 어의 23분의 3제곱. 그럼 요거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만 비교해주면 되겠네. 그럼 비교하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K만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이너스 K만 남게 이 3을 어디로 넘겨줄 수 있게? 진수의 거듭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한 번만 더 해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K 상형 로그 3을 이쪽으로 넘겨서 세제곱해주면 어뢰 몇 제곱 되는 거죠? 집중하자. 몇 제곱 돼야 돼? 23분의 9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요거 마이너스 K도 모양 같고 상형으로도 모양 같고 그런데 같은 답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만 1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23분의 9 그래서 23분의 23으로 통분해주면 23분의 32가 정답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였겠죠. 정답이 5번이라는 뜻입니다. 뭐 갑자기 저녁 먹고 오더니 이렇게 상태들이 안 좋아지셨나? 쫄지 말고 대입만 잘해보라니까. 아니 문장 보고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자 자리에 이제 공식에 나오게 되면 그 밑에 이제 똑같은 문장으로 그 문자 자리에 숫자가 들어와. 그 숫자만 해당하는 문자 자리에 넣어서 계산 준비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걸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은 만들어내야 돼. 선생님하고 여러분들은 뭐가 달라?
똑같이 읽고 대입만 좀 선생님이라고 저 공식 알겠어? 선생님도 버벅 걸었잖아. 뭘 떨어진 거리, 뭐. 중심 방향으로 속력, 뭐. 단면에서의 속력. 내가 알게 뭐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숫자들만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내고,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다르지 않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만들어진 식들을 이용해서 이제 로그 계산을 할 거고, 로그 계산을 하는 게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선생님이 도와줘야겠지. 이 단원이 로그 단원이다 보니까. 근데 공식에다 숫자 대입하는 것까지 선생님이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아. 한 번 더 할까요? 237번. 그 주어진 식에다가 필요한 숫자들 넣어서 로그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방정식부터 만들어 놓으세요. 천천히 시간 줄 테니까. 공식에 나오는 문자 중에 라지 A하고 라지 K는 그냥 어떤 숫자라고 하니까 그냥 숫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그냥 넘겨주면 돼. A하고 K를 제외한 나머지 Y, T, X가 뭐인지만 정확하게 문제 보고, 뭐인지 몰라도 되니까 뭘 말하는 문제인지만 판단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문제 꼬라지를 보니까 주어진 공식에다가 2번 대입해야 되겠네요. 계산해야 되는 식이 지금 2번 정도 진행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공식 밑에 한 2줄 정도를 대입해서 식 하나 완성. 그 다음 마지막 2줄 정도 읽어서 또 다른 식 하나 완성. 결국 그거 가지고 이제 로그 문제를 풀면 되는 거고. 자, 시작합시다. 집중. 출판 봐, 이제. 한번 대답해봐. 지금 t는 그냥 시간이죠. x는 뭐래? 거리. y는 용도래. 그럼 그 지금 밑에 줄부터 해볼게. 1초 자리에 1은 뭐에다 집어넣는 거야? t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3은 어디다 넣는 거고? x에다 넣어줘야 되겠네. a는 어디다 넣고? y에다 넣으면 되겠지. 이거 가지고 하나 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t 자리에 넣어야 되는 숫자는 9. 그리고 x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건 뭐니? d네요. y 자리에 넣어야 되는 건 3분의 a가 되겠죠.
이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뭐지? 찾아야 되는 거 뭡니까? 지금 D 찾아달래. 맞아요? 근데 이거 D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려나? D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 K가 사라지질 않잖아. 일단 뭐가 됐던 간에 이거부터 좀 없애볼까? 이런 것들 없애는 방법으로 A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A는 로그의 진수니까 나눠주면 될 거야. 로그의 진수를 나눗셈으로 바꾸려면 뺄셈을 해주면 될 것 같아서 한번 빼보자. 작은 말해줄래? 빼면 상형 로그 뭐가 되는 거죠? 이거 로그끼리 빼면 진수는 3분의 A분의 A가 되는 건가? 얼마 되는 거예요? 로그? 계산을 왜 이렇게 느려졌어? 다시 3분의 A분의 A가 되는 거야. 뭐지? A 나누기 3분의 A가 로그끼리 뺐을 때 나오는 진수가 되는 거라고. 이거 얼마 되는 거야? 아, 나 오늘 큰일 났네. 저거 얼마야? A 나누기 3분의 A. 3이잖아. 뭐 A제곱 왜 나오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로그끼리 미치 같은 로그끼리 빼게 되면 진수들끼리 나눗셈으로 들어갈 거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얘가 분자로 들어가는데 번분수는 분자 쪽에 있는 A가 1분의 A를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돼서 3만 남는 거 아니야. 왜? A끼리 곱하고 돼 있어. 로그 3. 이제 우변 계산할게. 이거 빼면 얼마? 빼면 얼마니? 빼면 사라지는 거지? 이건 얼마야? 아우 진짜 느리네 오늘. 뭐야 이거 저녁 먹고 어디 바보들이 됐어. 이거 얼마야? 수업하지 말까? 아니, 로그 1 얼마야 로그 1? 로그 1 0이잖아요. 이거 0이잖아 그냥 0. 아까 시간에 1 집어넣는 바람에 진수가 1이 되면서 이거 0 되는 거 아니야? 그냥 0인 거 맞아? 정신 똑바로 차려 지금 신경질 나려고. 이거 0. 이건 9는 3에 제곱이니까 제곱 넘겨주면 이거 1 될 거지? 그래 지금 내가 위에서 밑에 빼고 있는 거니까 얘 뭐 되는 거니? 요거 뺄셈을 쓰고 여기를 뭐 적어야 돼? 로그 3만 적어주면 아 이제 뭔가 느낌이 오네. 이게 사라지네 지금 보면서. 빼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로그 3과 빼면 A끼리 해서 날아갈 거고 이건 0이라서 어차피 남길 거 없는 거. 이걸 뺄셈으로 바꿀 건데 9가 3의 제곱이니까 2분의 1 사라지면서 9만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고. 맞나요? 이거 나 이거 뭐 안 했다. T에 뭐 넣었어야 되지? 아까 T가 뭐라 그랬더라? 9라 그러니? 그럼 이제 여기만 빼면 되겠네. 이거 몇 K? 마이너스 9K. 맞아? 그 다음 이거 빼고 있으니까 플러스 9분의 K D제곱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사라진다고. 그럼 결국 뭐만 하게 되느냐? 9분의 K D제곱 마이너스 9K를 계산한 게 0이 된다는 뜻이었고. 맞습니까? 그럼 K로 묶었을 때 남는 건 9분의 D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겠네. 이거 K가 양수라는 말 0이 아니란 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있나? 있네. K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양의 상수니까 이건 절대 0이 아니란 얘기지? 그럼
얘가 0이 되어야 되는 거 맞아? 얘가 0이 되려면 이 값이 81이 되어야 되는 거 맞고 이게 81이 되려면 D는 얼마? D는 9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였겠죠. 지금 풀기 전에 선생님이 살짝 걱정했던 건 뭐냐, 방정식이 두 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방정식의 지금 변수가 A고 스몰 a, 라지 a, 라지 k까지, 거기다 심지어는 d까지. 방정식의 개수에 비해서 지금 문자가 너무 많은 상태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말했듯이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보면 선생님도 계산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한번 뭐라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선택했던 건 이런 똑같이 들어있는 식이라도 지울 겸 해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빼봤더니 이런 문자들이 지금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있는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거고, 심지어는 마지막까지도 문자의 개수가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한 문자가 인수분해된 상태에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인수가 0이 된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정답은 9가 되겠죠. 계속 풀고 갑시다. 239번 시작해보세요. 당장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 출제된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 급하게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게 뭐야? 내신이잖아. 내신에서 분명히 나올 텐데, 물론 이렇게까지 길고 복잡한 문제가 나오겠냐마는 최소한 주어진 식에다가 숫자 정도는 대입할 수 있어야죠. 자, 문제 다 읽었을 거고 이해했을 텐데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말합니다. 유리판 통과할 때마다 원래 있던 빛의 3분의 1씩 줄어든다고 했지. 3분의 1씩 줄어든다는 건 기존 빛을 얼만큼이 통과한다는 얘기죠? 3분의 2만큼이 통과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만. 선생님의 말의 의도 정확하게 판단했길 바래. 사라진 빛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과해서 넘어간 빛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문제가 그래. 빛이 얼마큼 사라졌냐를 묻는 게 아니라 빛이 얼마큼 남았느냐를 묻는 문제니까. 문자 설정은 사용한 유리판의 장수를 문자로 설정해주면 되겠네요. 몇 장인지 모르니까 뭐 N장으로 잡던, X장으로 잡던, A장으로 잡던, 이렇게 문제가 원하는 장수만큼의 유리판을 통과시켰을 때 처음 빛의 8분의 1만 남게 해주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시작해볼게. 이것도 결국에는 뭐 나중에 사라질 문자긴 할 건데, 처음 빛의 밝기를 K라고 하죠. K라고 할게요. 그럼 다음 유리판 한 장 통과한 후에는 처음에는 K만큼의 밝기를 갖고 있는 빛을 쐈지만 한 장 통과할 때마다 빛이 얼마씩 줄어든다고? 그럼 한 장 통과하고 내려온 빛은 K라는 빛이 얼마큼이 남아있는 거? 3분의 2만큼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빛이 통과한 이만큼의 빛이 내려가다가 두 번째 유리를 통과하게 돼. 그럼 또 이 녀석이 몇 분의 몇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의 3분의 1이 줄고 또 이 녀석의 몇 분의 몇이 통과해서 내려가는 거? 그럼 일단 느낌은 됐네.
그럼 이 문제가 원하고 있는 장수 몇 장이라고 할까? x장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은? x장 통과 후에 얼마큼의 빛이 남아있는 거야? 3분의 2에? x 거듭제곱만큼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빛이 많이 줄었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저거 사라진 빛이야? 남아있는 빛이야? 남아있는 빛이야. 그 남아있는 빛이 문제 처음에 몇 분의 몇? 이 남아있는 빛이 처음 빛 세기에 얼마큼만? 8분의 1만큼만 되길 바란다는 얘기였던 거죠. 아까랑 비슷한 문제지.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결국 뭐냐? 이거 의미 없는 문자 KK 날려버리면 3분의 2의 x제곱이 8분의 1이 되는 지수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는 거고, 당연히 3분의 2의 거듭제곱 중에 8분의 1이 될 수 있으니까 찾기 힘들어. 맞아?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x에 얼마를 넣어야 이게 되는지를 찾을 수 없어. 찾을 수 없는 거 맞아? 에이, 뭘 찾을 수 없어. 이 그지같은 정답, 지수 정답 말하려고 지금 배우는 게 뭡니까? 뭐야? 로그잖아. x 말할 수 있어.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또 봐봐. 아까랑 똑같아. 이게 분명히 정답이 맞거든? 근데 이 정답이 보기 중에 있어 없어? 아니 이게 뭔가 깔끔한 정답도 분명히 아닐 건데 보기에는 2장, 3장, 4장, 5장, 6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중이야. 맞아? 그럼 이제 이 애매하게 표현된 이 무리수의 정답을 어찌됐든 문제가 알려주고 있는 상형 로그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다시 이 문제의 마지막에 조건에 어떤 힌트들이 나와 있습니까? 상형 로그들에 대한 정보 나와 있지?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선생님 뭐 할 거야? 상형 로그 붙여서 계산을 해보려고. 양변에 똑같은 수니까 똑같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관 있는 거 없는 거? 상관없는 거. 그럼 이제부터 계산 들어가. 이쪽으로 올려볼게. x 어디로? 앞으로. 로그 3분의 2는 로그 몇 빼기 로그 몇? 로그 2 빼기 로그 3으로 계산 가능할 거고, 이건 8분의 1은 2의 몇 제곱? 8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3 앞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고요. 그럼 제발 기도하자고. 문제도 알려준 정보들이 다 있기를. 다 있니 없니? 다 있네요. x 곱하기 로그 2에서 로그 3 빼기 얼만데? 로그 2에서 로그 3 빼기 얼마니? 마이너스 0.18이죠. 로그 2가 얼마라고? 0.3의 몇 배? 이렇게 주는 거 같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날리면 0.18분의 0.9가 될 거고, 분모 문제 110 곱하면 18분의 90이 될 거고.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나? 깔끔하게 나눠 떨어지니? 얼마로? 그래서 5가 정답이 된다는 얘기죠. 물론 진짜 정답이 깔끔하게 오냐? 그렇진 않습니다. 로그 2가 0.3이 아니야. 사실은 로그 3도 0.38이 아닙니다. 로그 2, 로그 3은 무리수야.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정보들을 최대한 간결한 답이 나올 수 있게 근사값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값이 분명히 5라고 하는 값이 아닐 건데도 불구하고 계산상으로는 유리를 5장 통과시키면, 지금 주어진 문제에 맞게는 5장을 통과시키면 처음 빛의 밝기에 8분의 1만큼만 남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자, 필기하시고 한 문제 더. 241번 풀어보세요. 241번 풀자. 풀기부터 하시고.
이번에 못 간 게 참 정말 아팠는데. 코로나 검사만 5번 정도 했잖아. 병원에서 한 번 하고, 그래도 불안하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한 번씩 하고. 아니라니까 처음에 그랬지. 근데 솔직히 그래. 코로나보다 사실 독감이 더 무서운 거지. 아닌가? 독감 치사율이 코로나보다 낮은가 높은가? 여기 다들 코로나 걸린 사람들 많겠지만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감이 훨씬 더 아팠어. 코로나는 거의 무증상이야. 자, 또 제철 한번 표현해볼까? 처음 10마리야. 10분 후는 10마리 몇 배? 2배. 그래서 20마리가 된 거야. 10분이 더 지났어. 분명히 10분마다 2배씩 된다고 그랬거든. 그럼 처음엔 10마리가 20마리가 됐고 그 20마리가 또 10분이 지난 거니까 몇 마리가 되는 거지? 2의 제곱배가 되는 거죠. 40마리가 되는 거야. 또 10분이 지나면 80마리가, 또 10분이 지나면 160마리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하다가 몇 시간 후냐? 5시간 후입니다. 5시간이면 몇 분입니까? 300분이죠. 그럼 얘들아 10분씩 몇 번 건너간 거야 지금? 30번 건너간 거지. 그럼 이렇게 더블 2배 한 게 몇 번 지나간 거지?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세균의 마리수 몇 마리? 10 곱하기 2에 30제곱마리가 되는 거. 엄청나게 큰 수치네요. 큰 숫자예요. 이거 살짝 뻥이네. 나중에 선생님은 주 전공이 과학 쪽이라 아는데 세균 번식 속도는 10분의 2배? 말도 안 돼. 2배 되는 시간이 세균마다 다르겠지만 1분도 안 걸립니다. 뭐 지금 문제 만들려고 이렇게 좀 약간 좀 줄여서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5시간이 지난 후에 만들어질 이 문제 조건이 맞다면 이게 5시간 후에 세균수가 되는 건데 이게 몇 마리가 된다고? 10의 K제곱마리가 된다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구할 거야. 그런데 아니 이 2의 30제곱이랑 10이랑 관련이 없거든. 여러분들 2의 거듭제곱 중에 10이랑 거듭제곱 같이 매칭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 없어. 그럼 정확하게 참값을 말한다면 이 K는 무리수야. 이게 깔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로 10에 얼마큼의 자연수 거듭제곱을 하면 얘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답이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풀러잖아. 풀래. 대신 조건에 뭐가 있어? 뭘 알려줬죠? 상용로그 2가 얼마라고? 0.3이라고 알려줘. 그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버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방정식은 뭐가 됐던 간에 상용로그 이용하고 싶으면 얘도 상용로그로 만들어야 되겠네. 양변에 무슨 처리하자? 상용로그 붙이는 처리를 합시다. 그럼 좌변 진수끼리 곱이가 분리할 수 있는 거 맞지? 분리하면 암산으로 할까? 로그 10 얼마입니까? 1 더하기 로그 2의 30 중에 30은 어디로 가고? 앞으로 가고 거기다가 로그 2만 곱해주면 될 테고 K는 어디로 가고? 앞으로 가고 로그 10은 얼마? 1이니까 이게 정답이네. 이거 얼마로 계산하라고? 0.3이면 30 곱해서 얼마 되는 거지? 9가 되는 거죠? 9 더하기 1이니까 얼마?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10제곱마리 정도가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문제가 말해준 조건대로라면 10마리로 출발한 세균은 5시간 후에 10의 10제곱마리가 될 것이다. 맞지? 1에다가 0, 10개를 붙인 숫자 엄청나게 거대한 숫자가 된다는 얘기겠죠.
필기하시고. 뭐 숙제를 내려고 그러는데 대답들이 그냥 시원치 않으니까. 일단 여기 과제는 선생님이 이따 끝나면 따로 프린트로 좀 준비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연습은 해야 되니까. 자, 좀 미리 쉬고 좀 쉬었다가 이렇게 지수로가 끝나면 교재 뒤쪽 보면 알겠지만 이제 지수와 로그를 이용한 함수를 배우게 돼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신나게 배웠던 게 고작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밖에 아직 없었는데 이게 고등학교 넘으면서 이제 함수의 종류를 많이 배우게 되지. 그치? 1학년 때 분수함수라든가 무리함수도 배웠었고 함수는 아니지만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도 배웠었고 또 2학년 과정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하는 두 종류의 함수를 또 배우고자 해요. 뭐 대답들이 참 저녁 먹고 온 게 그냥 바보들이 됐나. 충분히 쉬고 마지막 한 타임은 좀 더 으쌰으쌰해서 해보자고. 이따 봅시다. 네, 내용 자체가 이제 함수를 이제 뭐 이름은 다 다르지만 계속 함수라는 것들을 새롭게 배우면서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부담감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게 함수가 다들 뭔지는 알고 있죠. 정육에 들어있는 x의 원소 중에 한 개를 넣었을 때 그때 나오는 결과물이 한 개씩만 있는 거죠. 그걸 함수라고 부르지.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배운 게 지수함수인데 자, 한번 천천히 정리해볼까? 1차 함수는 왜 이름이 1차였던 거지? 1차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함수라서 2차 함수는 2차식. 맞아. 분수함수는 왜 분수함수였어? 분수함수. 내가 집어서 뭔가 결과를 얻고자 할 때 그 집어넣어야 되는 x라고 하는 변수가 분모 자리에 박혀 있어서 분수함수였어. 무리함수는 x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서 루트 안에 들어있어서 무리함수였던 거야. 그럼 지수함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x가 어디에 박혀있는 함수? 지수 자리에 박혀있는 함수. 이게 지수함수의 모양입니다. 됐나요? 이제 뭐 이런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 다 배우고 난 뒤에 항상 마지막에는 이제 좌로나 우 또는 위로나 아래로 평행이동하는 함수를 이제 마무리를 짓게 돼. 됐죠?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건 모양부터 알아볼 건데 이 함수에 넣을 수 있는 정의역 x의 범위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x를 뭘 넣을 수 있다고? 모든 실수를 넣을 거야. 그치? 모든 실수를 넣을 겁니다. 그럼 얘들아 x에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것이 모든 실수라면 a에는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될까? 우리 지수법칙 할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x에 들어가는 수가 자연수나 음의 정수 정도라면 맞아? 이 밑자리에 들어가 있는 수가 음수라도 상관이 없었어. 맞아? 음수의 홀수 제곱은 양수로 음수로 남아있을 거고 음수의 짝수 제곱은 양수로 바뀔 테니까. 그런데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이제 x에 사용하고자 하는 값이 자연수나 음의 정수 같은 것들이 아니라 실수 전체란 말이야. 맞아요? 우리가 지수법칙을 자연수 범위에서 정수 범위로, 정수에서 유리수 범위로, 유리수에서 실수 범위로 넘기는 동안 우리가 처리했던 게 딱 하나였어. 밑자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저 A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값이 무조건 뭐만 가능하다는 거? 0보다 큰 수만 가능하다는 거. 지수함수도 마찬가지야. X자리에 넣고자 하는 값이 이런 녀석들이라면 왜 모든 실수를 해야 되냐고 물을 수도 있지. 맞아? 방금 말했듯이 X에 양수, 자연수나 음수, 음의 정수만 넣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했을 때는 밑자리에 음수를 넣을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함수는 x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넣고자 하는 함수를 배울 겁니다. 처음부터 약속 자체가 x의 모든 실수를 넣고자 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미체 조건은 0보다 큰 수만 사용하게 될 거예요. 됐니? 그럼 우리 항상 함수 배울 때마다 하는 게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함수 중에 제일 간단한 함수들을 먼저 공부를 하거든.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수함수의 모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를 들 함수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2보다 더 간단한 숫자 1도 있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밑자리에 1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밑자리에 1이 들어가게 되면 함수가 되지 않아. 왜 함수가 되지 않을까? 함수라는 건 x 하나에 y 하나씩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밑이 1이었다고 생각해. 그러면 x에 1 넣었을 때 1 나오는 거죠. 맞아? x에 2 넣었을 때 선생님 뭔 말을 하는 거야? 함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수함수라는 이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상수함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미안해. 갑자기 헛소리였네. 순간 생각을 잘못했다. 그래서 지수함수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정역을 실수 전체로 하다 보니까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지수의 모양을 유지하고 싶다면 밑은 절대 1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걸 지키고 있는 이제 함수를 배울 거고 그에 걸맞는 가장 적당한 예를 2의 x제곱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에 어울리는 함수 그래프를 찾을 거야. 항상 처음 배우는 함수 그래프 우리 어떻게 찾았어? 처음 배우는 함수 그래프. 중학교 1학년 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도 그 그래프가 직선의 모양이 나온다는 것도 처음에 어떤 식으로 알게 됐고 2차 함수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도 그래프의 모양이 포물선의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와 무리함수 쌍곡선과 약간 누워있는 옆으로 누워있는 반쪽짜리 포물선의 모습으로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모양 그런 거 다 어떻게 알아냈지 우리? 찍어봐서 알았던 거야. 그럼 지금도 찍어볼 거예요. 자, x에 0 한 번 더 볼까? 0 넘어 얼마? 1 넣으면 2 넣으면 3 넣으면 4 넣었을 때 그럼 오른쪽으로 상승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지? 가파라지고 있으니까 아마 이쪽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맞죠? 그래프 완성된 거 아니야. 이 지수함수에 사용할 수 있는 정역은 모든 실수야. 그럼 음수도 넣어봐야죠. 마이너스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 넣으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넣으면 8분의 1 마이너스 4 넣으면 16분의 1 32분의 1 64분의 1 128분의 1 이렇게 가겠네. 계속 어마무시하게 큰 숫자분의 1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겠네. 그럼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수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 같아? 0에 가까워지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 0 나올까 안 나올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모양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지수함수 그래프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됐니? 이걸 그냥 대략 그린 개형으로 표현을 해볼게. 이렇게 만들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0, 몇을 지나가고 0,1을 지나가고 변형이 없는 지수함수는 모든 지수는 지수의 크기가 0일 땐 항상 1만큼의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 그래서 0,1을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모양이 나온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모양이 밑에서부터 뚫고 올라가는 증가하는 모양이 아니라 X축의 어느 쪽에서만 그려지는 X축의 위쪽에서만 그려지는 이런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됐나요? 이거 계속 갈 거야. 그래프 계속 갈 거야. X축이랑 만난다. 절대 안 만난다. 하지만 분명히 가면 갈수록 X축이랑 가까워지는 건 맞지? 우리 그런 가까워지는 선을 뭐라 불렀더라? 점점 가까워지는 선을 뭐라 불렀지? 맞아. 그래서
지금 이 지수함수의 x축, 그러니까 y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 x축은 점근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맞나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 배우면 나중에 좌우 상하로 움직일 거라고 그랬지? 그럼 이런 그래프들이 나중에 평행 이동돼서 모양이 그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서는 정답 처리를 못 받는다는 얘기야. 항상 지수함수는 무슨 선을 갖고 있다? 점근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지수함수가 절대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없다는 걸 표시를 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점근선을 처음으로 배웠던 분수함수의 그래프 쌍곡선을 그릴 때도 했던 것처럼. 맞습니까? 됐니? 이게 다야. 지수함수 그래프 이 모양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요. 됐지? 그럼 우리 하나만 더 갑시다. 밑이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했는데 0보다 큰 양수를 집어넣는 건 좋지만 지금 1이라는 수를 기준으로 1보다 큰 수를 넣어서 지금 지수함수 예를 하나 알아봤잖아. 그럼 0보다 큰 것 중에 1은 아니지만 1보다 작은,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을 이용해서 만약에 지수함수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 그래프는 또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빼볼게. 0 넣으면 1, 1 넣으면 2분의 1, 2 넣으면 4분의 1, 3 넣으면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번 이렇게 그려지겠네? 마이너스를 넣으면 2, 마이너스 2 넣으면. 그럼 저 녀석이 y축을 기준으로 지금 뒤집힌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두 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 y축에 대한 대칭. 여러분들 평행이동, 대칭이동 기억나? 어떤 두 함수가 y축 대칭이라면 한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고 싶으면 누구의 부를 바꿨더라? 이거 지금 x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 맞나요? x의 부호가 바뀌어야지 y축 대칭이 일어나거든. 근데 지금 우리 표현상으로는 x의 부호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이런 그래프들은 x의 부호가 바뀌어야 y축 대칭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프가 지금 y축 대칭이 일어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이 x의 부호를 바꾼 함수가 누군데? x의 부호를 바꾼 함수가 누구죠? y는 2의 마이너스. 그럼 결국 이 함수가 이거랑 같았던 얘기 맞아? 실제로 같은 거 맞습니까? 맞지? 2분의 1이 2의 몇 제곱이더라? 마이너스 1제곱이죠.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럼 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x만큼을 거듭적으로 추가한 거니까 바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게 맞겠지. 됐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짧게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지수함수는 변수가 정의역이 내가 집어넣어야 되는 값이 어느 자리에 박혀있는 함수? 지수 자리에 박혀있는 함수를 지수함수라 부른다. 그리고 그렇게 지수함수를 만들 때 사용해야 되는 밑의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1이 아닌 양수가 되어야 된다. 됐죠? 그때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보통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그려지는데 어떤 그래프는 증가하는 모양이, 어떤 그래프는 점점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 그 증가와 감소를 결정하는 건 사용하고 있는 밑의 범위가 1보다 어떨 때와 클 때와 사용하고 있는 밑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수의 밑의 조건이 0보다 큰 수였으니까. 맞아요? 우리 분수함수가 그려지는 쌍곡선도 1, 3, 4분면 방에서 그려지는 경우랑 2, 4, 4분면 방에서 그려지는 경우를 구분했었지? K의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것처럼 지수함수도 증가함수가 될 거냐 감소함수가 될 거냐를 결정하는 기준이 사용하고 있는 밑의 범위가 1보다 큰 수냐 0과 1 사이에 있는 수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프 모양 외울 수 있겠어? 외울 수 있겠어요? 둘의 공통점 한번 말해볼래?
y절편이 둘 다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모든 수의 영제곱은 1이니까요. 맞습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0,1을 지나가고 0,1을 지나가고 두 함수 모두 어떤 직선에 가까워지고 있더라? X축. 또 다른 이름? 아니 X축은 어쨌든 직선이니까 직선으로 표현하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에 점점 그래프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X축, 그러니까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은 이 지수함수들의 점근선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정의역은 뭐가 되고? 모든 실수 전체. 치역은 뭐가 될까요? 0보다 큰 값이 치역이 되겠지. 치역이라는 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잖아. 이 그래프가 갖고 있는 y값들 봐봐. 양수는 다 나옵니다. 대신 못 나오는 게 x축하고 만나지 않을 테니까 0 안 나와. 만나지 않는다는 건 x축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을 테니까 음수도 안 나와. 지금 보다시피 치역은 0보다 큰 값들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거기에 하나 더. 이건 지금 그래프상으로는 뭔가 역수의 느낌이 나지만 사실 여기 적혀있는 a분의 1이라는 건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함수는 사실 누구의 부호를 바꾼 것과 같다? x의 부호를 바꾼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표현된 두 함수의 그래프는 당연히 어느 축에 대한 대칭이 될 것이다? y축에 대한 대칭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지수함수의 기본적인 모양과 기본적인 어떤 특징들을 다 배운 거야. 별거 없지. 그럼 이제 좀 더 세부적인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이렇게 그려지고 0보다 3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알겠는데 1보다 큰 밑 중에서 얘 말고 숫자가 더 커지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선생님이 이걸 같은 좌표표면에다가 옮겨보도록 할게. 둘 다 공통점은 0,몇을 지나가고 0,1을 지나가죠. 자, 노란색부터 시켜보자. 1 넣었을 때 뭐? 2. 2 넣었을 때 4.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던 거 맞습니까? 여기다가 3의 x제곱을 나타내는 지수함수 그래프를 한번 더 붙여서 그려볼게요. 똑같이 여기는 지나가. 얘 처음에는 1 넣었을 때 2 나오는데 지금은 1 넣었을 때 뭐 나오죠? 3. 2 넣었을 때 4 나오는 게 아니라 2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 이쪽은 훨씬 더 증가 속도가 가팔라야 되는 거 맞아? 여기서 잘 봐. 이쪽은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는 걸 웬만한 친구들이 이해를 잘해. 그런데 어떤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실수를 합니다.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걸 의미한다는 건 0,1을 기준해서 여기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는 건 사실은 0,1의 왼쪽에서는 이 노란색보다 훨씬 더 낮은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 몇 번만 대입해봐도 알아. 여기 마이너스를 하면 2분의 1 나오죠? 근데 이건 마이너스를 하면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보다 더 낮은 값인 3분의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의 크기가 1보다 큰 지수함수를 나타내는 밑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0,1 전에서는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당연히 점근선은 x축으로 유지가 될 거고 y축을 통과한 지점 이후부터는 기존에 있던 지수함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미 여기도 속도가 빠른 거야. 한참 낮은 데서 결국은 따라잡은 거고 결국은 추월을 한 거니까. 맞나요? 그럼 이것과 반대로 이 녀석의 y축 대칭을 의미했던 y는 2분의 1의 x제곱을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랑 y는 3분의 1의 x제곱을 나타내는 함수의 그래프는 둘 다 증가함수, 감소함수? 감소함수야. 이 녀석의 y축 대칭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감소함수가 될 거라고.
훨씬 더 감소하는 속도가 빠른 건 밑이 2분의 1 될까? 3분의 1 될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건 2분의 1일 될까요? 밑이 3분의 1일 될까요? 올라가는 증가 속도가 컸던 게 누구지? 3이었어. 그럼 이걸 y축을 기준으로 뒤집어 놓으면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게 반대로 뒤집었을 땐 감소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봐. 여기다 그냥 같이 그려야지. 얘를 노란색, 빨간색이고 얘를 빨간색으로 옮기게 되면 2분의 1의 x제곱을 대충 그릴게. 요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2분의 1의 x제곱이 3분의 1의 x제곱이 나타낸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잘 기억해. 1보다 클 때는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한 속도가 빠른 함수가 0과 1 사이에 있는 밑을 쓰고 있을 때는 0에 가까운 밑이 사용될수록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지수함수 다 끝. 이제 평행이동만 해주면 됩니다. 자, 시작해볼까? 우리 그냥 예를 들어 한번 해보자고.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5만큼 가보실 때 그럼 2에 어울리는 함수식은 어떻게 잡아주면 되죠? x축으로 2만큼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 x 대신 x-2를 y축으로 5만큼 올라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지? y 대신 y-5를 넣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정리가 된다면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2칸 가달라는 얘기고 위로 5칸 가달라는 얘기인 거구나.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원래는 0,2를 지나면서 x축을 점근선으로 가는 하고 있는 이렇게 생긴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위로 몇 칸? 그럼 그렇게 옮겨졌다는 점을 하나 찍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점을 0,1로 찍을게. 0,1이 오른쪽으로 몇 칸? 2칸이면 2,1? 2,1 위로 몇 칸? 5칸. 그럼 2,6이라는 점에서 찍히게 되겠죠. 이제는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거기에 지수함수는 항상 그래프가 누구를 바탕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랬어? 점근선을 바탕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랬지? 지금은 기본적인 지수함수였으니까 점근선이 x축이었는데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x축으로 움직인 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 위로 얼마큼 올라갔죠? 그럼 점근선도 같이 몇 칸 따라 올라가야 돼? 5칸 따라 올라가야 돼. 그래서 여기가 점근선이라는 의미로 그래프를 2점 지나가면서 얘를 절대 넘어갈 수 없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평행이동이 완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대칭이동, 막 x축, y축, 원점 대칭이동 막 나올 수 있어.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의 대칭이동, 도형의 대칭이동을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도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연륜이라는 게 생겨야 돼. 새로운 종류의 함수지만 결국 그 새로운 종류의 함수의 기초적인 작업이 끝나면 그 이후에 나와야 되는 부수적인 내용들은 매번 함수를 배울 때마다 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 맞아요? 해봐야지. 뭐 해볼까? 그럼 제가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이거 그래프 좀 한번 그려볼래요? 이거 그래프 한 번만 그려보세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나? 아니야, 할 수 있어야 돼. 정리 잘 해봐. 그래프까지 옮겨보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내용에 대한 그래프를 옮겨낼 수 있는 학생들은 여기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배우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들은 선생님한테 더 배울 게 없어요. 이제 문제 푸는 거에만 집중을 해주면 돼. 그렇다고 그걸 그려내는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냐? 아니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지금 선생님이 낸 문제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아. 지수함수 그래프 모양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간단하게 지금 알고 있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내용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충분히 그리고도 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볼까? 7번 봐봐. 지금 지겹도록 강조하고 있지? 둘 다 밑이 얼마야? 그럼 여기 있는 3의 1제곱과 이거 합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합치자.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제곱 1하고 마이너스 x 더하기 4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함수를 그릴 때 사용해야 되는 메인 함수는 누구냐? 바로 요 녀석이에요. 한번 대답해 볼래?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려낸다면 이걸 x축 방향으로 얼만큼? 5만큼. 그렇지.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로 묶을 거잖아. 좀 이따 봐. 이 파란색으로 체크된 함수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다석한 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오른쪽으로 5칸, 밑으로 2칸 옮겨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함수의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 x의 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지수함수 생각했을 때 나오는 x에 지금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건 x의 보호의 변화가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마이너스 사실 어디에 있는 마이너스게? 이 마이너스 원래 어디에 있던 마이너스일 것 같아? y쪽에 있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기초 작업을 할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거예요. 누구의 보호랑 x의 보호랑 누구의 보호를 y의 보호를 둘 다 바꾼 거. 그럼 결국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어디 대칭? x, y 보호 둘 다 바꾼 거 어디 대칭이었지?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그럼 시작해볼게. 요거의 그래프는 대충 그리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아요? 이걸 어디 대칭한다고? 요 원점에 대한 대칭하는 거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 점을 기준으로 이 녀석을
대칭 이동시켜 줄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큼? 5만큼. y축으로 얼마큼?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여기다가 결론만 적 그려볼까?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5칸 만큼. 이것도 예를 들 수 있는 점 하나죠. 이 점 몇 칸만 몇이니? 0, 마이너스 1입니다. 0,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몇 칸? 5칸. 그럼 5, 마이너스 1. 밑으로 몇 칸? 2칸. 그럼 5,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지나간다는 걸 5, 마이너스 3이 아니어도 돼. 지금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함수가 지나가는 점 하나 정도는 꼭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다른 점이라도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문제는 지수함수도 분수함수의 쌍곡선처럼 점근선을 데리고 있으니까 현재 점근선은 누구? y는 0, x축. 그런데 밑으로 몇 칸 내려갈 거라고? 그럼 이 지수함수에 필요한 점근선 y는 누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게 얘보다 한 칸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을 지나는 쟤와 같은 모양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선생님이 낸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분명히 말했지만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그래프 0,1을 지나가는 증가함수 모양이라는 거 알고 있죠? x축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변형이 없다면 0,1을 지나가는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부터는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던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지식까지 동원을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변형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지수함수 식이 나오더라도 그래프로 옮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라고. 됐나요? 그럼 우리 한번 기초문제 풀어보자고. 34페이지 263번 한번 기억부터 말해볼까? 기억 지수함수 맞습니까? 오케이. 니은 맞아? 오케이. 디귿 맞습니까? 디귿에다 적어주세요. 분수함수. 리을 지수함수 맞습니까? 지수함수의 의미 잘 헤아려. 지수함수는 지수 자리에 변수가 박혀있는 함수야. 다시 리을 지수함수 맞습니까? 리을 지수함수 맞니? 파이가 뭐지? 무리수 3. 얼마 말하는 그런 무리수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3. 얼마라는 건 결국 이 밑자리에 1보다 큰 양수가 사용되고 있는 지수함수란 뜻 아닌가? 지수함수 맞아요. 자, 한 명씩 질문할 테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자. 현성이부터 264번 F0 1, 영훈이 265번 F2 25, 지훈이 266번 F-1 266번 F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 마이너스 1 하면 정답 누구? 지윤아 F-1을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달라는 뜻이지 지윤아? 그럼 지금 함수가 이거니까 이거 지금 얼마냐고 묻고 있는 거야 지훈이한테. 이거 얼마일까? 아까도 지훈한테 요거에 관련된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 지수 양수로 바꾸면서 밑으로 부모절을 내릴 수 있다고.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정답 5분의 1인 거죠. 가을이 267번 분모 F-2 얼마지? 25분의 1. 태우 F1은 얼마입니까? 5. 그렇게 해서 25분의 5라고 대답하면 되겠네요. 계속 간다. 인성의 F0은 268번
1. 승민이 269번. 27. 응? 269번. 269번. 81. 81분의 1. 1이 되겠죠. 그 다음 예원이 270번. 얼마? 9가 정답이 되겠지. 맞지? 자, 여기 지금 예원이가 푼 문제가 이건데, 이거 방금 지윤이한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내려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9분의 1분의 1이 돼서 정답이 9가 되는 게 맞고,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된 지수를 또 음수만큼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는 것보다는 이걸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었죠.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9가 나오게 될 거라서 분수를 만드는 게 귀찮다면 차라리 밑자리에 들어있던 분수를 지수 형태로 바꿔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가 좋다 나쁘다는 아닙니다. 자, 다음 마지막 71번 우림이 F-1은 3. F3은 27분의 1. 그렇게 되겠죠. 다시 시작하자. 272번 OX 문제. 현성이 5. 영훈이 273번. 그럼 뭐로 고쳐야 되지? 그렇지. 고쳐놓으세요. 270번, 23번, 73번. 왜 X냐? 시역은 실수 전체가 아니라 Y는 0보다 큰 것만이야. 274번 태우랑 해볼게. 지금 태우야, 풀고 있는 문제 지수함수의 밑이 얼마지? 태우야? 2죠. 2는 1보다 어떤 수? 큰 수니까 이 함수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증가함수. 그러니까 274번은 5x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지은아 0,1 지나가는 거 맞나? 맞아. 무조건 0,1 지나가는 거 맞습니다. 가을이 점근선은 y축이다? x축이야. 이런 거에 낚이면 안 돼. 됐나요? 일단 시간 좀 촉박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과제는 프린트 준 거 있지? 그 프린트 꼭 잘 풀어서 목요일날 챙겨와야 돼. 또 바쁜 이틀 보내고 목요일날 힘차게 만나도록 하자. 안녕히 계세요.